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강의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여성분들 중에는 변비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변비가 있어도 임신이 어렵다는 게 진짠가요? 네, 한의학에서 대소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소변의 상태는 오장육부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매일 대변과 소변을 정상적으로 잘 보는 사람은 그 중요성을 잘 모르죠. 그렇지만 변비로 항상 고생을 하거나 또는 설사가 나서 대변을 참을 수가 없다거나 대변이 마려울 경우에 발양간에 급해지는 경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들은 대소변의 중요성을 아마 잘 알 겁니다. 또 대변이 소통이 잘 되면 오장육부가 화합이 돼서 전신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노인이나 어린이의 변비는 여성 환자의 변비 부담도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약을 투약하면 잘 치료되는데 여성의 변비는 음혈이 부족돼서 그런 거고 어린이의 변비는 혈기가 부족한 거고 노인의 변비는 진액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 변비마다 약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릅니다. 여성이 대변과 소변에 이상이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큰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앞서 강의에서 소변 이상도 임신 전 치료해야 할 증상으로 꼽아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소변 이상,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소변은 인체의 운행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소변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가지려면 여성이 대변이나 소변에 이상 현상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해결해 주어야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자궁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좋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대소변을 소통시켜주니까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3년 동안 임신이 안 돼서 고생을 하던 여성입니다. 대변 변비를 소통시켜 주니까 아기를 갖는데 성공했던 의료인입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제 32살인데 3년 전서부터 노력을 해도 임신이 안 돼서 고생을 하다 내원한 겁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얼굴이 둥그럽게 생겼고 가슴이 발달됐고 배꼬래가 큰 여성이었습니다. 코가 길고 눈꼬리가 내려먹었고 관골에 기미가 끼고 얼굴이 붉은 그러한 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생긴 모습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여성분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항상 소화가 안 되는 듯하고 체한 느낌이 있다. 이랬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어깨가 아프고 명치가 답답하고 대변이 시원찮아서 변비약을 먹는데 그때뿐이라고 했습니다. 대변을 나오게 하는 약이지 근본 치료약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2년 전에 임신 후에 병원을 갔다가 자궁 내막증이라는 얘기를 듣고 약간씩 떼어내는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추위를 상당히 많이 타고 특히 손발이 몹시 냉했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완벽주의자라서 이 세상에 완벽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목에서 어깨까지 뒷골이 땡기면서 많이 아프고 항상 등치답지 않게 피곤을 많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난소 수술까지 하셔서 이 임신 걱정이 매우 많으셨을 것 같은데 치료 후에 좋은 결과가 있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투격탕이라는 양명형의 대변 변비를 해결해주는 약을 투여 후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투격탕이라는 약은 사실은 자궁과 관련 있는 약이 전혀 아닙니다. 양명형이 소화가 안 되고 뭐가 막힌 듯하고 옆구리가 결리고 대변이 소통이 안 될 때 독기를 빼주고 대변을 잘 나오게 하는 약입니다. 그런데도 이 약을 복용하고 3년 동안 임신이 안 되던 사람이 임신에 성공하였다는 것은 크게 작용을 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투격탕이라는 약은 중초기체라고 해서 양명형 체질이라는 것을 보고 우선 대변 소통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판단되어서 그 약을 투여하니 인체가 활력을 갖고 자궁 상태가 좋아져서 임신에 성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의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변이 막혀서 소통이 안 될 때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줘야 전신 건강이 좋아진다는 한의사의 근거에서 이 약을 투여해서 임신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네, 대소변 소통도 문제지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임신을 하면 또 신경 쓰는 일이 더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맞아요. 왜 이런 건가요, 박사님? 네, 이건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칠정에 손상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성의 자궁 상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 칠정에 손상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자궁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기 쉬운 여성은 자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은 칠정에 손상돼서 불임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생리를 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고3 때 스트레스가 많아서 생리를 한 번도 하지 않다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듣고 그날부터 생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궁이 그만큼 감정 상태, 즉 칠정에 손상되기 쉬운 장기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칠정에 손상이 돼서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한방 치료 후에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오케스트라에 근무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음악인들은 보면 대개 감정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결혼 4년째인데 임신이 안 된대요. 각종 검사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누구 소개로 내원했는데 칠정에 손상돼서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시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자기도 언제 변할지 모른대요. 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고 그렇게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있느냐고요. 이분은 눈꼬리가 살짝 들렸어요.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재주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은 재주가 많기 때문에 감정이 풍부하지만 음악적인 재주 또는 글 쓰는 재주 또 아주 좋은 생각에 대한 재주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재주는
칠정으로 되어서 자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더 받고 배란도 제대로 안 되고 자궁도 경직되고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칠정이 손상된 거를 살짝 풀어주는 한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바로 자궁에 영향을 미쳐서 자궁의 스트레스, 경직된 거, 이러한 혼란이 온 것이 정상화가 됩니다. 말하자면 자궁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임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의학적으로 칠정에 손상됐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고, 칠정에 손상돼서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예민한 성격이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렇게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처음 아셨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감정 문제, 스트레스 문제, 칠정 손상 문제 이런 것에 의해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감정적인 문제가 검사상에 나올까요? 안 나오죠. 절대로 안 나옵니다. 마음 상태를 어떻게 검사로 알아요? 몰라요. 그거는 생긴 모습을 보고 체질을 보아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주변 증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맥을 보아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산도표라는 맥이 있는데요. 그 맥법을 보면 정말 칠정에 손상되는 게 딱 나옵니다. 이렇게 간비에 딱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하면 이렇게 칠정돼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 칠정이 손상돼서 자궁이 안정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그 조경종옥탕이라는 것을 투여하는데, 이 여성에게도 조경종옥탕이라는 이런 약을 투여했더니 약 1년 후에 산후보약을 지러 왔더라고요. 출산을 한 거죠. 네. 근데 연락을 안 했어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약을 줘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가 인사해야지 이러면서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해요. 아기 가졌죠. 연주자로서 근무해야 되죠. 집안 일해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임신 소식을 알았고요. 그때 한약을 들고 바로 임신에 성공을 했으며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답니다. 너무 바빠서. 바쁜 거 저도 알죠. 기쁜 소식을 못 전했다고 미안해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도 체질적으로 감정의 변화가 심해서 임신이 안 되었던 것을 생긴 대로 병행한다는 차원에서 형상의학적인 치료로 임신에 성공하였던 아주 귀중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신에 성공한 사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건강한 임신을 위해 치료해야 할 증상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